2022년 6월 대한민국이 우주시대 개척을 향한 두 번째 도전에 나섭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발사체와 위성을 만들고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누리호 2차 발사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러나 신흥 우주강국으로 떠오르는 한국의 위상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국가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1차 발사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던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의 속내는 더욱더 복잡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에 있었던 누리호 1차 발사는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체 개발한 발사체가 위성을 정상 궤도에 안착시킬 수 있는가가 관전 포인트였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위성 대신 모사체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아쉽게도 실패였습니다. 마지막 관문인 3단 로켓 연소가 예상보다 46초나 빨리 끝나버리면서 엔진이 멈춰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누리호 1차 발사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로켓과 위성답게 분리에 성공했으며 목표 궤도에 거의 근접할 만큼의 발사체 기술을 선보였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3단 로켓 작동 시간이 크게 부족했고 모사체의 궤도 진입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실패는 실패라는 의견도 무시할 수는 없었는데요. 특히 일부 매체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한국이 실패했다는 소식에 대해 우주에까지 쓰레기를 버린다는 의견부터 폭발하지 않는 휴대전화부터 만들라거나 심지어 한국을 가리켜 인류 국가 돌입이 불가능한 나라라는 반응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시도는 과거와 비교하면 믿기 어려울 만큼 급격한 발전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는 1992년에 발사됐습니다만 이름만 우리별이지 영국산 위성체를 유럽 우주국에서 만든 발사체에 실어서 남미 대륙 적도에 인접한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를 이용했습니다. 추진력을 더 크게 얻기 위해 지구의 자전 속도가 가장 빠른 적도 지역을 이용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인공위성은 물론이고 위성을 우주까지 보내줄 발사체도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뛰어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굳이 적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지난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사거리 800km 이상 로켓에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는 한미 미사일 지침이 42년 만에 폐기됐습니다. 고성능 발사체를 앞세운 우주개발 기술 확보는 한국이 군사강국 대열에 올랐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가뜩이나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액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과 맞물리며 인공위성 발사까지 성공한다면 주변 국가들은 긴장을 늦추기 어렵게 될 전망인데요. 30년 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2번째로 인공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1년 발사체 독자 기술을 확보한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5천만 전 국민이 염원하는 누리호 2차 발사에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경제력, 수출 경쟁력, 군사력뿐만 아니라 우주 개발 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역시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곧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